위험해요. 눈이 좀 많이 오면 여기 마을 버스가 아예 여기까지는 운행을 안 해요. 큰 길에서. 네, 이거 미끄러운 게 뭐 굉장히 심하죠. 유모차를 끌고 여기 언덕이라 가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유모차 갈 수가 없어. 제가 오늘 또 하필 신혼여행이라 가지고 지금 무작정 결항됐대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눈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차보다 빠르다는 이른바 광교 스키남 얘기와 이 5위, 이 얘기가 맞다면 올겨울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내렸다 하면 큰 눈이 내릴 거냐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올겨울 첫눈이 기록적인 폭설이 됐고 서울에는 11월 기준으로 무려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어제 이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고도 밤사이 특히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어제 못지않은 큰 눈이 내렸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기상청이 밝힌 적설량 서울 관악구 41.2, 군포 42, 수원 43cm. 이 정도면은 뭐 성인 남자 뭐 제 기준으로 하면 무릎 근처까지 오는 참 많은 눈이 왔는데요, 이현조 의원님. 네. 이게 그냥 겨울로 통틀어서도 역대 3위의 적설량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17년 만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태어나서 이런 눈은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근대적으로 보면 1907년도에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40cm의 눈폭탄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홋카이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예. 그 눈이 엄청나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밖으로 베란다 밖으로 보는데 여기가 지금 홋카이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마 어제 그저께 다들 출근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 기상 변화란 게 지난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또 겨울이 되고 지금 11월인데 11월 사상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은 없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겨울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이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11월에 습설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무게가 무거운 눈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많이 온 경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 기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수온이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 눈이 굉장히 아마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예. 이 정말 우리가 서울도 이런 기상 변화의 어떤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걸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설 경보 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큰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40cm 눈이 녹기 전에 또 폭설이 온다면 이 부분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틀째 많게는 4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면서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말 그대로 대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을 달궜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명 수원 광교 스키남입니다. 시청자 제보로 보이는 아니 저 오른쪽 왼쪽에 은색차가 지나가는데 차보다 확실히 더 빨라요. 하나 둘 하면서 폭설 출근 대란에 저렇게 수원 광교에서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남성이 목격되면서 실제로 제가 저게 지금 우리나라가 맞냐 뭐 동유럽 아니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많이 목격담을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듯한 영상들이 온라인에 올라왔고 도로 맨 끝에서 또 차선에 쭉 붙어서 스키를 탔던 저 남성이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전직 국가대표 스키선 출신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육교사였습니다. 그 체육교사의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물론 길이 잘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고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신 사람도 있고 저도 사실 차가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화이팅도 많이 외쳐주셔가지고 무조건 이제 직장인이 무조건 출근해야 된다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육 선생님이고 전직 국가대표 스키 선수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스키를 타고 출근했는데 12km 달렸고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사실 스키 선수지만 아무리 스키 선수라도 집에 뭐 이런 스키 뭐 이게 다 장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드물 텐데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어요, 김경 대변인님. 저는 이분 인터뷰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출근하기 위해서 본능이다. 예. 그래서 스키를 탔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뭐 몇백 미터 뭐 1, 2km도 아니고요. 12km를 갔다 오면 꽤
상당한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차량보다 좀 빠르더라고요. 차량보다 빠르고 이분이 원래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하도 안 올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스키를 준비해서 이렇게 타고 갔는데 이게 저기 화면에서 보듯이 굉장히 이렇게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퇴근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버스를 타고 퇴근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직장인의 비애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교사이면서 또 스키 선수였기 때문에 보여주는 어떤 위트 있는 대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어제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아침에 새벽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타도 지하철이 또 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광역버스를 타도 버스가 또 제대로 운영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 됐을 때 저도 스키 선수라면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좀 댓글 잠깐만 보면 여기가 한국인가 핀란드인가 북유럽 얘기도 있고 수영처럼 스키도 생존 스포츠냐. 그런데 이제 허주연 변호사님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12km까지 저렇게 스키로 하나 둘 하면서 출근길에 올랐는데 학교는 또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갔더니 학교는 휴교령이어서 또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올 때는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설에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휴원 공고예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 1,100곳이 지금 휴교령 내려진 상태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아이들 혹시 폭설에 학교 온다고 열심히 오다가 사고 나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직장인들 출근하는 이 K 직장인의 애환도 있지만 이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게 된다고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 휴교 상태인지 휴원 상태인지 그리고 직장에서 좀 늦게 와도 이런 날은 좀 봐주지 않겠습니까?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에서도 사실 이렇게 스키 타고 출퇴근하는 그 사람 폭설 왔을 때 작년에도 있었고 2017년에도 목격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이 사람이 도로에서 백팩 메고 새벽 6시 40분에 스키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이 돼서 시민들이 위험하니까 나오지 마라, 도로에서 나와라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타는 모습이 목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스키 선수니까 워낙 실력이 좋으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걸 따라하면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로가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들이요. 이렇게 미끄러울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게 듣지를 않습니다. 쭉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앞에서 스키 타고 가는 사람 보고 브레이크 밟는다고 하더라도 자칫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한번 직장 상황이나 학교 상황 같은 것들 체크 잘 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안전을 최우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기할 건 경기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는데 갑자기 저 영상 보니까 스키 타신 그 체육교사 옆에서 운전하시는 분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또 하나 있습니다. 눈폭탄을 뚫고 사람을 살린 SUV 동호회. SUV 6대를 출동해서 수로에 빠진 차량을 긴급 구조한 이 동호회가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오늘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였습니다. 저희 제작진, 뉴스탑 제작진이 직접 이 동호회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호회 카페 한 5만 명 정도 있는 카페가 있는데 군안 요청글이 이렇게 올라와요. 아는 지인분이 이제 가신다고 해서 도와주러 그냥 간 건데 이제 차가 좀 그 논에 있는 농수로라고 하죠. 농수로에 이제 깊게 빠져 있어가지고 차 몇 대 더 불러가지고 한 6대 이렇게 해서 그 빼준 거거든요. 쪽 동네가 제설이 거의 안 돼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또 이제 그 도착하고 나서 논밭에 있는 그 논길을 가로질러서 갔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걸렸죠. 시간이 한 30분 정도 더 걸렸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끌고 다니는 차를 그 당시 갤로퍼 차량이었나가 이제 차가 물에 빠졌었거든요. 강 건너다가 그렇게 해서 도움 받았던 기억은 있죠. 이게 보니까요. 좀 사연을 들어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경기도 이천의 장원 지역인데 이분이 지금 구조하러 간 곳이 1시간 반 거리인 분당에서 갔다가 오더라고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구조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 얘기를 한 거예요. 갤러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갤러퍼라고 지프 형태로 돼 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본인의 아버지가 운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구조를 당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작동했다고 보고 동호회라고 하는 거 뭐 요즘 이제 같은 차종의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고 서로 캠핑도 같이 가고요. 함께 활동도 하고 또 차량 관련된 정비 관련된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동호회
동호회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랭귤러 동호회라고 예. 미국에 있는 모 회사, 차량 회사의 차종과 관련된 동호회인데요. 이게 5만 명 이상, 5만 2천 명 정도가 이 동호회에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끈끈한 어떤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건데 이 정도로 1시간 반, 어제 또 눈도 왔었잖아요. 그 폭설 중에 구조활동을 해서 1시간 반을 달려갔어요. 분당에서 장흥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예. 자기 일처럼 뛰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차에 대한 애정도 있는 것이고 그 동호회 활동이 얼마나 끈끈하게 잘 운영되고 있냐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이 사람 한 명만 간 게 아니요. 6명이 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가겠다고 하니까 본인도 같이 갔는데 6명의 랭귤러가 동시에 출동을 해서 각 다른 지역에서 와서 6대로 줄을 연결해가지고 농로에 빠진 차를 끌어내줬어요. 예. 이게 바로 정말 뭐랄까요? 뭐 인류애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동료애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동호회 활동이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우리 공권력이 잘 갈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의지하고 구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동호회 활동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세단 형식의 이제 승용차보다 SUV가 눈길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호회의 활약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사실 눈길 교통사고로 지금부터 만나볼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인데 좀 뒤늦게 알려진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사고죠.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의 난간과 충돌해서 이렇게 맨손으로 45분간 붙잡아 구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무려 11m 높이였는데요. 맨손으로 시민을 살린 구급대원,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현장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몸을 잡고 싶었는데 손이 이제 끝까지 뻗지 않더라고요. 뻗었는데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구조자분의 팔 소매를 겨우 잡아서 손을 이제 잡고 있었어요. 요구조자분 차 내부에 손자 사진이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저희 애들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래픽으로 여기 화면으로 봤을 때 11m 높이여서 숫자로 보셨을 텐데 잠깐 영상 보셨죠. 거의 아파트 4층 높이 정도의 아찔한 가장 사람이 공포감을 느낀다는 저 12m 전에 저렇게 위험천만한 45분 동안 저렇게 붙잡아서 구조하는 과정까지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아까 구급대원 소방대원이 얘기하길 저 밑에 매달려 계셨던 분이 손자 사진을 보고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지막 힘까지 끌어올리게 해주는 건 역시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럭 안에 손자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맨손으로 45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영화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막 춥고 그러면 땀도 나고 그러면은 막 손이 빠질 것 같고 아슬아슬하고 막 금방 놓치게 될 것 같고 점점 힘도 빠지잖아요. 특히 차체가 계속해서 기울어지면서 차체 무게까지 실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두 사람 다 추락할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차 안에 그 손자 사진을 보고 손을 잡고 있던 소방교, 이분이 박준현 소방교라는 분인데요. 예. 이 박준현 소방교도 아이 생각이 나서 힘을 냈고 그리고 이 요구조자 60대 운전기사였는데 이 차가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손자 생각해라 하면서 계속해서 안심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45분간 이 생명의 손을 놓지를 않고 있다가 안전하게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힘이 되어준 손자 사진이 진짜 한 줄기 빛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 저녁 이제 5시 33분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또 퇴근길도 시작이 됐고요. 자차로 운전하면서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도 오늘 더 유독 물론 뭐 시내 상황의 제설 작업이 어느 정도 잘 돼 있긴 합니다만 각별히 운전 유념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어제 퇴근길 한 국도에서 이런 추돌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주 만종교차로입니다. 여기 차량 유동인구가 많은 저 만종교차로에서 저렇게 차량 수십여 대가 도로에 뒤엉켜 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무려 차량 43대, 42대가 연쇄 추돌한 건데 어제 저 사고 때문에 뭐 교통 상황은 물론이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2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1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냐면요. 블랙 아이스라고 부르는 게 도로 위 얼음막 형성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낮에 눈이 내리면서 눈이 내리는데 낮에는 온도가 이제 영상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 눈이 내리면서 도로에 녹게 됩니다. 녹으면 이게 물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저녁 되면서 영하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물이 전부 다 얼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스팔트 위에 얼음이 쫙 얼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눈도 없으니까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구나 생각하고 보통 속도로 달려 일반적으로 운행하던 속도로 달리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음이 도로 위에 얼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 바퀴가 헛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앞차가 쓰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게 되면 뒤에서 속도를 줄이더라도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추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모두 다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게 도로 위에 보이지 않는 얼음막이 형성이 돼 있고 그 얼음막의 형성을 눈치채지 못하고 운전하게 되면 결국은 저렇게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녹긴 했습니다. 눈은 많이 녹았지만 도로 위에 이런 얼음막들 블랙 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오늘이 더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럼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하시면 안 돼요. 바퀴가 헛돌게 되면 움직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고립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타이어 상태는 늘 점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절대로 안전운전, 안전거리 확보가 오늘 밤에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렇게 한 대가 이제 앞에 그 교통량이 많은 저 만정교차로에서 한 대가 블랙 아이스에 의해서 이제 추돌 사고가 나니까 저렇게 모든 차들이 뒤엉키는 모습 오늘도 뭐 오늘이 아니만이 아니죠. 이제 이번 주 내내 또 대설 큰 눈이 이제 내리면 이거 반드시 유념하고 각별히 안전거리 확보한 다음에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